오늘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님 그래도 날씨가 한결 풀린 듯한 네. 그런 봄이 아침입니다. 오고 있는가 싶지만 네네. 아무래도 꽃샘추위가 기다리고 있겠죠. 네, 뭐 기상청 예보로는 이제 이렇게 막 몸을 아주 한껏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한파는 없고 이제 스님 말씀처럼 이제 꽃샘추위 몇 번 꽃샘추위. 지나가면 봄이 올 거다라고 하는데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는 얘기를 오늘 들으니까. 부산 간다고 옷을 네. 얇게 입고 왔는데 네. 얇게 입고 오면서도 바깥에 나와서 추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 어떤 분들의 옷은 굉장히 그 두껍고 그 묵직한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이렇게 햇살 따뜻할 때 나오시는 분들은 또 얇은 옷을 입으셔가지고 그 건강에 비상 걸릴 일들은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부산 날씨가 따뜻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리 서울하고 부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네. 난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니까요. 네. 네. 오늘 스님께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참 마음 아픈 그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0725님이신데요. 딸아이가 8살 초등학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 그렇죠. 네. 근데 지난 12월에 학교 경찰에 다른 여자 친구 학부모로부터 폭력죄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어머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우셨겠죠. 그래서 지인위를 떠나 자녀에게 사과를 시키고 저 또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인 제 아이는 엄마인 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저를 피합니다. 잘못이 없는데 왜 엄마가 사과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저 또한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 지은 것이 너무나 아이에게 잘못한 것 같아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제 마음은 기도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제 아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전학이라도 시켜야 할지 자존감의 상처를 받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스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저는 이 상담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아픈 정도를 떠나서 살짝 분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국 사회의 그 청소년들 문제를 다룰 때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지요. 그리고 그 학교 폭력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요즘은 좀 연령이 낮아져서 초등학교 한 6학년, 5, 6학년만 돼도 그런 일에 휘말린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아이들의 연령을 좀 낮추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예전에 그 이제 이분의 상황과는 이분의 아이는 이제 8살이면 네. 초등학교 1학년 지금 마치고 이제 새 학기 되면 2학년 2학년이 되는 되겠죠. 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무슨 학교 폭력의 주범이 되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학교 폭력도 아니고 폭력 절도? 네. 도대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고가의 물품을 주었길래 그 고가의 물품을 파손이나 혹은 이제 뭐 그 뺏어서 던졌거나 이런 거겠지. 그걸 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아직 그런 거에 눈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절도죄를 물어서 8살 어린아이를 향해서 세상에 그런 악법을 갖다가 적용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좀 분노심, 제가 네. 좀 이렇게 좀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아이들은 10번 변한다 그러고 옛날 어르신들은 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달래고 얼르고 편치는 이런 식으로의 어떤 교육법을 많이 쓰셨는데 요즘에는 성인들 사이에 하는 거를 그 어린아이에게도 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네. 참담한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 기억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뭐 초등학교에서 6학년짜리 아이들이 9명에서 1명을 때렸어요.
그게 이제 2001년도인가 그랬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에 그때 당시에는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결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져 와 있던 상황 50년대서부터 적용된 거라서 만 14세 미만의 애들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그냥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을 걸어가지고 졌지요. 이제 그 암흑의 그 맞은 아이네가 졌어요. 9명이 집단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더니 이제 이분이 상소를 한 거예요. 상소를 했는데 상소에서도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려가지고 육체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정신적으로도 성숙되지 않은 14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사물에 대한 어떤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비난 가능성을 그냥 그렇게 법정에서 다룰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이 14세 미만 말고 12세로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새 막 대두되고 있지요. 낮춰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아이는 8살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학교 경찰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최소한 가시면서 스마트폰으로 그 미성년자 아이들이 고소당하는 연령이 몇 살까지인지 처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사건인지는 일단 접어두고 그거부터 판단하고 이거를 대했으면 조금 더 당당하게 이 사건을 마주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내 아이가 다른 집 애한테 때리거나 위화감을 조성시켰으면 아이들끼리니까 사과하고 그렇게 조금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무마시키는 것을 보통 미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거든. 문제는 이게 아니거든요. 파사 현정의 어떤 의미가 그게 이분들한테 지금 어느 만큼이고 그 절도 나는 폭력보다도 이 절도에 더 필이 꽂힌 거예요. 지금 아이도 어쩌면 폭력보다는 난 절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훔치지 않았는데 나한테 훔쳤다고 전제한 상태의 아이한테 사과하라 그랬던 것이 아마 가장 그 아이 입장에서는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감정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린아이들도 때린 것과 훔친 것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그 아주 민감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상처 입은 게 어른이 아니라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 아이가 자꾸 나를 피하고 있고 그날 바로 사과를 시키고 집에 돌아오셔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아이하고 단독 면담을 엄마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 있어서도 엄마는 자식 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너를 믿는다. 그러나 시끄러운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노라. 사람이 요 정도 아는 사람, 이렇게 너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네가 사과를 하면 네가 더 참 높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만 이것이 확대되면 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나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엄마는 그거를 막고 싶었다.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그날 다독여줬어야 돼요.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왜냐하면 이해하고 나하고 대화가 된다고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 아이 이해해요. 그리고 세상에 엄마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엄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가 이런 일을 했구나. 최고의 행동은 그날 돌아오는 길에 하셨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걸 못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아무개야 엄마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너도 그러지?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세상에 두 조각이 나도
엄마는 우리 아이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알지. 그리고 재판하고 그러는 건 어른들끼리의 일이지. 아이들이 이런 데 나서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데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전학을 가버리면 이 아이는 2번 배신을 당하는 게 돼요. 엄마에게. 네. 나를 완전 범죄자 취급을 해서 엄마가 나를 내 친구들로부터 떼어놓고 나만 따로 가서 새로 시작하라는 얘기니까 우리 엄마는 절대로 나를 그거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우리 불교에 수처작주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혹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라. 지금 아마 학부모로서는 최고의 그 난관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따님하고 같이 견디셔야 돼요. 그 학교에서. 네. 그리고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 이 아이를 알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의 그 문장에서는 딸을 믿고 있는 게 보여요. 딸을 믿고 있는 게 보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두려우셨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12세 미만 혹은 14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는 들어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붙어버리면 되는 일이지 그래서 잘잘못을 재판에서 가린다 어쩐다 할지는 모르지만 죄를 그러니까 아이를 뭐 소년원에 보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 아이가 정말로 그 애를 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때린 아이가 뭐 어디가 부러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서로 하더라도 이것은 부모가 자식과 합의해서 편안하게 풀어가는 일이 수순 절차에 맞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정말 불신의 벽을 쌓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내 아이가 피해자일 때는 또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고 내 아이가 가해자일 때는 또 가해자 입장에서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너무 영악하고 똑똑해서 무조건 잘못하라 그러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그 진돗개라고 하는 개가 있잖아요. 우리 명견이라고 얘를 여기고 있죠. 그런데 세계 명견협회에서는 얘를 쳐주지를 않아요. 왜 안 쳐주는 줄 알아요? 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는 복종을 원하지만 명견은 복종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 복종 잘하는 개는 명견이 될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개는 명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개도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가 똑똑하다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도에 있는 한국의 명견. 그 진돗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는 호랑이에게도 덤벼들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고 엄청난 것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크고 엄청난 물건에게도 누군가가 그것이 살상을 하려고 할 때,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할 때는 작은 그 강아지가 큰 호랑이에게도 덤벼들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용맹심이 그런 아주 미물에게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왜 그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야. 놓치신 거지. 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 생각하고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펼쳐질 큰 앞날에 미루어 준 거 하건데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도전하고 용맹하는 거를 길러줘야지 지금 엄마마저도 여기에 자꾸 이렇게 퇴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안 믿게 돼요. 그리고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이 와도 의논할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내 아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과시키고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엄마는 생각해. 그래도 다음에는 좀 참는 법을 배우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보듬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전학 가시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그 학교에서 올바르고 똑바르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를 강하게 길러내시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는 엄마가 지금까지 했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10배를 더 하세요. 잘한다, 우리 아기. 우리 아이 너무 총명하구나. 판단을 참 잘하는구나. 그리고 가끔씩, 때때로 엄마가 너무 자주 하면 안 되지만 엄마가 그날 너의 자존심에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그 얘기 꼭 하셔야 돼요. 그 얘기 꼭 하시고 그렇지만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얘기하는 걸 잊지 마시고 아이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게 부모가 우리 흔히 뭐 외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관세음보살의 중생을 그렇게 사랑한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시면서 아이를 이 자존심이 많은 아이 같아요. 정말 뭐 학교에서도 상도 잘 타고 적극적이고 또 막 이렇게 외모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크고 이러다가 보니까 시기를 좀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이제 튀지 않게 친구들에게 자비심을 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도록 한번 엄마가 힘써서 힘을 내셔서 기도하며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BBS 신행상담실입니다. 오늘은 목동 반야사 원옥스님께서 여러분께서 주시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샵 2842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BBS 신행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